만화의 내용이 진짜 현실이 되다.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인사드립니다. 2025년 대한민국에도 거대한 광풍이 불듯합니다. 물론 막상 닥쳐봐야 알겠지만 지금 세계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은 듯 하거든요. 2025년 대한민국에는 통일이 이루어진다라는 예언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역사상 역대급 피해를 주었던 백두산 폭발이 100년 만에 다시 폭발할지도 모른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 지구에는 인류사에 다시 없을 제3차 세계대전의 발단이 되는 중동전쟁과 또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쓰나미급 태풍과 지진 등 2025년이 되기도 전인데도 불구하고 온 인류가 기후재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인류에게 닥칠 혼란과 격동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음을 여러 뉴스와 글들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2025년 자신의 나라인 일본에 거대한 광풍이 불 것이라고 오래전에 예언했던 여성 예언가인 타츠키로에 관한 예언을 또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도 다루었던 소재이지만 그때는 초창기인데다 실력도 빈약했던 초보였던지라 음악도 어울리지 않으면서 너무 큰 탓에 시청에 방해를 준다는 문의가 빗발쳤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음악 없이 다시금 깔끔하게 그때보다는 좀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본인 여성 만화가 타츠키류. 그녀는 일본의 만화가 타츠키료입니다. 전형적인 남성 이름이지만 여성이 팬네임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타츠키료가 1999년에 출간한 내가 본 미래 초판으로서 해당 만화책은 만화책 속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만화가인 본인이 직접 체험했던 과거 일기처럼 작성했던 꿈에 대한 이야기와 거기에 따른 예언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초판 때는 별로 반응이 없었다가 나중에 그 책이 불티나게 팔리게 되는데 그 이유는 특히 2011년 3월에 대재해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실제로 일어난 바가 있었고 책 내용의 다수가 점차 현실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최근 들어 독자들의 큰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고 전해집니다. 처음 출간 당시 인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며 시대상부터가 미스터리, 오컬트, 공포물, 세기말 예언 컨텐츠가 난립하던 시기였던지라 경쟁력도 부족했고 심지어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도 주목도는 거의 없었습니다. 워낙 발행 부수가 적었던 점도 있었고 이미 과거에 관심받지 못한 유물 처지였기 때문일 겁니다. 내가 본 미래가 실제 인터넷상에서 본격적으로 화제가 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9년 후인 2020년 5월경부터입니다. 해당 만화책의 작가라고 밝힌 사람이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활발한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 이에 인터넷상에서 그녀의 과거 예언이 조명을 받으며 화제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유명 미스터리 사이트와 유튜버가 소개하기 시작하자 출판사가 폭각판 출간을 위해 타츠키료와 계약이 이루어졌고 유명 버라이어티 프로그램들에서 다루기 시작하며 일대 화제가 된 것입니다. 내가 본 미래 초판의 품귀 현상이 벌어지면서 경매가가 무려 10만엔에서 20만엔, 우리나라 돈으로 100에서 200만원에 육박했을 정도로 화제였다고 합니다. 이런 이슈성으로 인해 발빠른 일본 소식통들이 국내 인터넷상에도 내가 본 미래를 소개하기 시작했고 곧이어 유명 공중파 프로그램에서 소개하며 본격적으로 이슈를 끄게 됩니다. 특히 2025년의 예언은 작가가 꾼 마지막 예지몽이며 이 예지를 끝으로 자신의 사명 또한 끝나는 것이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또 이 쓰나미의 규모는 동일본 대지진이 비할 것이 못될 정도라고도 합니다. 타츠키료는 1954년생 요코하마 출신으로 9세에 처음 신기한 경험을 했다고 밝히게 됩니다. 감기를 핑계로 누워있던 중 인간과 인생에 대한 고찰을 하다 의식이 우주에까지 간 순간 신으로 생각되는 백발의 노인을 만났다고 합니다. 중학생 무렵엔 가수와 탤런트를 꿈꾸며 도쿄의 아카데미까지 다닐 정도였으며 피겨스케이팅을 배우기도 하지만 모두 반년도 안 되어 그만두었다고 하네요. 마치 도전을 하되 쉽게 포기하고 많은 끈기 없는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타츠키료는 요코하마 상업고등학교에서는 우수한 성적과 테니스부 부장을 맡으며 문무겸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교 2학년 시절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고 다행히 학업에 복귀 후 무사히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 직후엔 장래를 고민하던 중 외부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서 집에서 일하면서도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는 나날을 보내다 친오빠가 가지고 있던 이시노모리 쇼타로의 만화가 입문을 보고 만화가를 꿈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어시스턴트로 일하는 등 꾸준히 노력한 끝에 1975년 21세의 나이로 월간 프린세스 7호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데뷔 당시 팬네임으론 인도의 고승 이름을 썼었다고 하네요. 본디 타츠키료는 순정 만화를 전문으로 했지만 90년대부터는 미스터리 공포물을 주로 그리게 됩니다. 90년대가 가장 미스터리 공포물이 흥하던 시기였기도 했고 작가 본인 또한 오컬트와 미스터리에 관심이 많았던지라 장르를 미스테리 쪽으로 변경을 하였다고 합니다. 1976년경부터 자신이 꾼 꿈을 간략하게 메모하던 중 자신이 예지몽을 꾼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고 그렇게 틈틈이 꾼 예지몽을 여기저기 기록했다가
1985년부터는 정식으로 노트에 꾸미기를 작성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처럼 2004년까지의 꾸미기를 담은 노트는 2권 분량으로 높이만 10cm에 육박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후 1998년 9월 마지막 작품을 낼 때까지 100여 편에 달하는 작품을 낼 정도로 꾸준한 활동을 했는데 주로 단편을 진행했기에 100여 편이라고 해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은 듯합니다. 하지만 체력적인 문제와 역량에 대한 고민으로 펜을 놓게 되지만 이 역시 자신이 만화업계를 떠날 것을 책에 예언해 놓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여 1999년 출간된 내가 본 미래는 과거 공포 단편과 자신의 꾸미기를 소개하는 단편으로 이뤄진 마지막 단행본이었습니다. 만화가로서 마지막 해였던 1998년엔 인도 여행을 떠나는데 여기서 작가 자신은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이었다고 스스로 여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타츠키 료의 예언에 대하여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 중반부터 예지몽을 꾸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녀의 예지몽은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자신도 처음에는 잘 몰랐으나 자신이 예지몽을 꾸고 기록을 남겼는데 그 기록을 자세히 보니 꼭 5의 배수가 되는 해 즉 5년이나 10년 늦어도 15년에서 20년 뒤에 그 예지몽이 현실화되는 법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타츠키료 그녀는 어느 날 꿈을 꾸게 되는데 꿈속에서 한 젊은 여성이 공원의 높은 건물에서 뛰어내리며 자살을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 후 며칠 뒤 우연히 TV를 시청하다 자신이 꿈속에서 보았던 공원에서 하늘색 원피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 건물 난간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는 뉴스를 보게 됩니다. 그녀는 우연이라 하기에는 뉴스에서 본 화면들이 자신이 꿈속에서 보았던 장면들과 너무 닮아 있었으며 생생한 현장에 대한 기억 때문에 자신이 예지몽을 꾸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항상 침대머리에는 메모장을 두고 잠을 잤고 예지몽을 꾸게 되는 날이면 아침에는 어김없이 그 내용을 메모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녀가 지금껏 자신이 본 수많은 예지몽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15가지를 따로 모아 만화책으로 발간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1999년 7월에 발간한 내가 본 미래입니다. 그럼 이미 이루어진 그녀의 예언 중에서 4가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녀의 예언 전부를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너무 많은 분량인지라 그나마 가장 유명한 4가지만 소개해드리는 점 이해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그녀는 1992년 8월 31일 다이애나 라는 문자가 꿈에 보이는데 꿈을 꾼 뒤 5년 후, 그러니까 그녀가 말했던 오베스법에 의해 1997년 8월 31일 영국 왕실의 다이애나비가 파파라치들의 추격을 피하다가 교통사고로 죽게 됩니다. 두 번째, 1995년 1월 2일 그녀는 꿈속에서 황폐하고 쩍쩍 갈라진 대지에 대한 꿈을 꾸게 되는데 이 꿈은 15일 뒤 1월 17일 한국에서는 고베 대지진으로 알려진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 1976년 11월 24일 자신이 꾸었던 꿈속에서 그룹 퀸의 리드 보컬이었던 프레디 머큐리가 유행질환으로 사망했다는 뉴스를 친구와 함께 보는 꿈을 꾸었는데 그런데 정확히 그때로부터 15년 후 1976년 11월 24일 프레디 머큐리는 에이즈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1982년 4월 25일 일본의 젊은 남자 가수가 갑자기 의문사하는 꿈을 꾸었는데 그로부터 10년 후인 1992년 4월 25일 I Love You 부른 일본의 국민 가수 오자키 유타카가 26세 나이로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듯 수많은 예언들이 실려있는 만화책은 처음에는 신뢰를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타츠키 료의 예지몽이 실린 만화책 속 사건들이 만화책이 출판되기 훨씬 전에 일어난 사건들이었으며 과거 일들을 자신의 예지몽으로 포장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만화책 판매 부스를 올리기 위한 마케팅으로 봤고 그 여파로 그녀는 만화계에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녀의 책은 그녀와 함께 서서히 잊혀져 갔지만 만화책이 출간된 지 20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의 관심으로 그녀의 만화책은 절판되면서 세간의 깊은 관심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1999년 7월에 발간한 책에서 이미 지난 예언뿐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예언들이 하나 둘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2011년 3월 일본의 동쪽 지역에서 거대한 지진과 쓰나미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대참사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꿈 내용이 정확하게 들어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11년 3월 일본의 동쪽 지역에서 진도 9의 거대한 지진과 쓰나미가 몰려와 엄청난 규모의 대참사가 실제로 발생했고 그로 인해 15,000여 명의 사람들이 사망했으며 인근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까지 폭발했기 때문에 타츠키료 그녀의 예지몽이 정확히 12년 후 일어나게 되었기에 그녀의 책은 다시 이슈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드네요. 분명 오베스법이라고 했는데 모든 예언이 그렇지만은 않은 듯합니다. 아무튼 동일본 대지진과 함께 한 가지 더 큰 관심을 받게 되는데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사건이 정확하게 들어맞았기 때문입니다. 2020년도에 전에 없던 새로운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지게 되고 4월에 일본에서 더욱 심해진다는 예지몽이 책에 실렸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은 무려 21년 전에 정확히 예언했다는 점에서
그녀의 그동안의 모든 예언들이 엄청난 놀라움과 더불어 커다란 신뢰를 얻기 시작합니다. 1995년 1월 꿈에서 만난 천사들에게 나를 데려가라고 하자 5년 후에 데리러 오겠다라며 서로 대화를 나누는 꿈을 꾸는데 그녀는 5년 뒤 만화가 생활을 은퇴하게 됩니다. 그녀가 은퇴를 하게 된 이유가 1999년 7월에 만화를 출간했지만 그녀의 만화를 본 사람들은 1999년 이전에 일어난 사건들을 짜집기 한 것이라고 비아냥거리게 되었고 마찬가지로 책도 팔리지 않고 재고가 쌓이게 되자 그녀는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유명세를 얻지 못한 관계로 그녀의 삶은 무명 만화가로서 생계 유지를 간신히 이어가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 2000년도에 은퇴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도 개인적으로 잘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보통 우리들이 말하는 5년 후 데리러 오겠다라고 하면 5년 후 죽는다로 받아 들릴 테니까요. 5년 후 만화계를 떠난다는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살짝 무리가 따르는 것 같다는 생각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그 누구도 이 천사의 5년 후 데리러 오겠다는 예언에 아무런 말이 없는 것을 보면 저만의 생각으로 넘어가야 할 듯합니다. 아무튼 그랬던 그녀의 만화책이 동일본 대지진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극적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타츠키 료가 만화책을 통해서 예언한 내용 중 아직 실현되지 않은 예언 2가지가 남았다고 합니다. 타츠키 료가 예언한 아직 실현되지 않은 2가지 예언이 몹시 궁금하실 텐데요. 곧 실현될지도 모를 타츠키 료 그녀의 남아있는 2가지 예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곧 실현될 그녀의 예언은 타츠키 료 그녀 자신이 사는 지역인 가나가와현 요코하마 해안가로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을 꿈속에서 보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두 번째로 실현되어질 그녀의 예언은 타츠키 료가 1991년 8월 20일 날 꿈으로 그녀는 꿈속에서 일본 후지산이 분화하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 2가지 예언이지만 타츠키 료 그녀의 말에 따르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참사라고 합니다. 아울러 타츠키 료는 후지산 분화와 요코하마에 쓰나미가 발생할 시기도 날짜까지 정확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나 또 다른 예언가들처럼 둘이 뭉실한 예언과는 달리 비교적 정확하게 날짜까지 예언했는데 이 참사는 2026년 또는 2031년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츠키 료의 예지몽이 기록된 만화책이 큰 화제가 되자 독자들의 열화와 같은 성화에 보답하기 위해 내가 본 미래의 완전판을 2021년 10월부터 다시 출간했다고 합니다. 그 후 그녀가 추가로 예언했던 것들도 알아보겠습니다. 타츠키 료 그녀가 최근에 인도에 갔을 때 꾸었던 꿈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한 번만 꾸기도 하는데 똑같은 꿈을 2번을 꿀 때에는 그만큼 중요하기에 확실성이 높다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녀가 최근에 2번씩 연달아 꾼 예지몽 중에서 첫 번째가 필리핀과 일본 해저의 중간 부분에 있는 해저의 분화로 인해 큰 파도가 사방으로 널리 퍼져서 태평양 주변 국가들로 거대한 쓰나미가 밀려오는데 그 거대한 쓰나미의 높이가 동일본 대지진의 3배나 될 정도로 거대한 물결이었다고 합니다. 일본 열도의 태평양 쪽 3분의 1 또는 4분의 1이 쓰나미에 삼켜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진원지를 향해 2마리 용이 항해하는 장면도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은 인도 여행 후 한 가지가 더 추가되어 총 3가지가 되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3가지 예언을 짧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가나가와 현 요코하마에 대쓰나미가 몰려온다는 예언입니다. 사실상 일본 침몰이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올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이 쓰나미를 동반한 재난으로 일본은 1년 내내 여름이 없고 추위가 지속되는 해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쓰나미가 몰려올 가능성은 6월에서 9월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6년쯤에 온다고 하니 지켜봐야겠습니다. 2. 후지산 분화 역시 타츠키 료의 꿈 예지몽 중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입니다. 오이배수 법칙에 근거하여 2026년 또는 2031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때가 되면 후지산이 분화를 하게 될지는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3. 동중국 필리핀의 부근 해저 폭발 및 대쓰나미 이 부분의 예언은 타츠키 료가 인도 여행 중 꾼 꿈이라고 합니다. 꿈속에서 용 2마리가 출현하여 거대한 재난을 몰고 온다라는 예지몽은 2025년 7월 5일 새벽 4시경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역시 지켜보면 알게 되겠죠. 이렇게 타츠키 료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 3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영상을 만들면서 올해가 2025년이라고 착각을 하였는데 고마운 댓글을 통하여 아직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댓글 달아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올해가 2025년이라고 착각할 만큼 마지막 예언은 곧 다가온다라고 생각하니 마치 지금 눈앞에서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는 듯 두려움이 살짝 몰려오네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얄밉기도 하지만 그래도 사람의 생명은 다 소중할 테니 타츠키 료의 예언이 모두 빗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오늘의 영상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